서울대학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진행을 맡은 EBS 강사 박소연입니다. 지금 막 국어 시험이 끝났는데요. 바로 세종시 현장 브리핑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소개하겠습니다. EBS 현장교사단 총괄을 담당하신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윤윤구 선생님이십니다.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을 담당하신 천안중앙고등학교 한병훈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한병훈 선생님께서 이번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EBS 현장 교사단으로 참석한 천안중앙고등학교 교사 한병훈입니다. 그러면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은 소위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 공교육 내에서 출제되었으며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을 유지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2024학년도 수능 및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쉬운 편으로 분석됩니다. 지문의 정보가 비교적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문항의 선지와 지문 정보 간의 대응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출제해서 시간 부족의 어려움이 경감되도록 안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교육을 통해 학습한 기본적 독해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모의평가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독서와 문학 영역에서 EBS 연계교재인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제재와 작품을 50% 이상 연계함으로써 연계 체감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계교재를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들은 지문과 작품의 친숙함으로 문항 해결에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총평 먼저 말씀드리고 주요 문항 분석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영역은 공통 과목인 독서와 문학,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출제됩니다. 저희는 이번 시험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충실히 반영하고 EBS 수능 연계 교재와의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 준비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원칙이 충실히 구현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는 2024학년도 수능 및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문의 정보가 비교적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문항의 선지와 지문 정보 간의 대응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 모의평가에서는 수험생들이 시간 부족의 어려움이 경감돼서 지문과 문항을 좀 더 세심하게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항이 배제되었으며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과 개념을 바탕으로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충실히 학습한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설계하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일례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한계를 다룬 과학기술 지문의 경우 기술의 특성을 제시한 이 주요 정보를 정리하여 그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체감 난도가 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러나 EBS 연계 교재에서 이 해당 제재의 개념과 원리를 상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교재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학습한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내용을 50% 이상 연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다루었던 제재나 작품이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되었는데요. 이 독서에서는 사회, 과학기술, 인문예술 통합지문, 이 세 지문이 연계 교재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문학에서는 현대시뿐만 아니라 고전 시가까지 작품의 전문이 연계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되었고 현대소설은 지문의 대부분이
EBS 연계 교재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연계 교재를 통해 다루어진 문항의 아이디어가 활용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요 문항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는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 독서 영역에서 출제되었는데요. 먼저 지문에 제시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11번 문항, 다음으로 가와 나 두 지문의 핵심 지문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16번 문항입니다. 여기서 11번 문항은요. 이 지문에 제시된 블록체인 기술의 여러 특성들을 각각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들 간의 관계까지 파악하고 보기의 구체적인 사례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느끼기에 까다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지문에 충분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사실적으로 먼저 이해하고 보기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16번 문항은 가와 나에서 제시된 영화에 대한 바쟁의 관점과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영화 감상문을 분석해야 해서 역시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에 제시된 이 바쟁의 관점과 정신분석학적 관점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문학 영역에서는 보기를 참고해서 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25번 문항, 이 25번 문항이 수험생들에게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었을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나 작품은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생소한 작품이라서 학생들이 나 작품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보기에서 나 작품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 보기에 제시된 작품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이 나 작품의 식구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는 가 지문에 제시된 학생의 대화와 문항에서 제시된 참여 후기를 고려해서 나 지문에 제시된 학생 소감문에 반영된 이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40번 문항이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가의 대화 내용과 문항의 참여 후기 그리고 나 글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찾고 연결해야 되므로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가와 나에 제시된 글의 내용 자체가 사실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소재이기도 하고 문제 해결의 과정 역시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므로 이를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충분했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와 매체 영역에서는 품사의 통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35번 문항이 변별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35번 문항에 제시된 예시 문장을 분석하려면 일단 문장 구조에 대한 분석과 품사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품사에 대한 분석과 문장 구조에 대한 분석은 사실 학교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개념이므로 이에 대한 학습이 충실한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EBS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연계율 50% 이상의 연계 방식을 유지하면서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출제 방향에 따라서 독서와 문학 영역에서 수험생이 느낄 연계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문항의 연계율은 51.1%, 총 23문항이며 연계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과목 독서와 문학은 4에서 6번, 8에서 10번, 11번, 12번과 14번, 12번에서 14번, 16번, 22번에서 24번, 28번에서 31번 문항이고 32번에서 34번 문항입니다.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에서는 36번과 45번이고요.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에서는 42번과 44번이 연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문항을 출제하였고요.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도 전반적인 난이도는 쉽게 출제되었다고 분석됩니다. 지문 정보의 명시적인 제시와 지문 정보와 문항 성지 간의 명확한 대응을 통해서 시간 부족의 어려움이 경감되었다고 판단됩니다. EBS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이 50% 이상으로 출제되었으며 특히 독서와 문학 영역을 중심으로 연계하여 수험생들의 연계 체감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독서는 4개 지문 중에 3개 지문이, 문학은 8개 작품 중에 학생들이 까다롭게 느낄 만한 3개 작품이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문항을 푸는 기술적인 측면보다 꾸준한 독해 연습과 EBS 수능 연계 교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충실한 학습을 통해 수능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신 후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뉴시스 김정현입니다. 대체로 지난해 수능하고 6월 모의평가보다 많이 평이하고 또 소위 이제 입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이제 매력적인 선지도 좀 없었다. 그러니까 소위 읽으면 바로바로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다고 좀 설명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맞는지 하고 그러면은 올해 수능은 사실 수험생들이 느끼기에 이게 만약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의 편차가 너무 커버리면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수능은 좀 어떻게 출제될 것 같으신지 한 말씀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험의 난도는 전체적으로 쉬운 게 맞긴 하지만 시험의 난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어려운 문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변별력이 없어진 건 아닌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적인 정보 파악의 지점이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시간 부담의 난이도가 경감돼서 지문에 접근할 수 있는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평균점은 올라갈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항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독서에서의 11번과 16번 문항, 그리고 문학에서의 25번 문항, 그리고 화작에서의 40번 문항, 언매에서의 35번 문항은 이건 그냥 단선적인 정보 파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정보를 복합적으로 조합한 다음에 연결해서 사고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위권 변별을 위한 노력의 문제라고 안배가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에 이 난도가 달라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난도 차가 있으면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혼란을 본인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의평가의 의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모의평가는 사실 학생들에게 연습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게 당의 수험생, 응시 집단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해 수능 시험의 난도를 적정 난이도 조절하기 위함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과 9월의 모의평가는 이 난도가 사실상 이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여태까지 사실상 또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이 난도가 다르네 여기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의 시험에서 평가원이 공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이 시그널 이거를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앞으로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 두 가지를 들면은 첫 번째는 신유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의도하는 게 신유형을 통해 참신성 이걸 기하기보다는 기존의 출제 유형과 경향을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의 대비의 안정성 여기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 학습에 대한 어떤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같은 연계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문의 난도에 따라서 연계의 밀도가 차이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연계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장면을 내거나 이렇게 돼서 연계의 밀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작품이거나 좀 곤란해하는 난해하는 소재를 쓴 지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연계의 밀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가장 어려워했던 논리학 지문에서도 A어 지문은 사실 수특에서 그대로 가져왔고 그 뒤에 지문만 다른 내용이라서
학생들이 일단 가지문의 내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비계 설정을 해주었고요.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블록체인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수특에 있는 기본 개념들, 핵심 개념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이들이 일단 파악할 수 있고 지문에 접근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배경 지식, 학생들의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독해의 간접 요인에 대해서 이 연계 규제를 통해서 공정화시키고 그리고 학생들의 진짜 이제 순수한 독해력만을 측정하겠다는 평가원의 의지로 해석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순수한 독해력은 어떤 누군가가 심어주는 스킬이나 요령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글을 읽고 생각해본 그 경험에 따라서 누적되는 것이라서 그 경험 횟수를 늘려나가는 공부, 이거를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지금 일단 이 난도차에 따라 방황하지 말자. 그다음 두 번째는 두 가지 공부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평가원의 시그널을 읽자. 즉 기출 공부 그리고 연계 공부에 대해서 이걸 충실히 하면서 거기에서 본인이 진짜 생각해보는 경험의 지점들을 늘려서 순수한 독해력을 늘리는 경험을 수능 시험 직전까지 우직하고 꾸준하게 해 나가자. 이런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세계일보 김윤아 기자입니다. 그 작년 수능하고 올해 6월 모평보다 좀 쉬운 편이라고 하셨는데 그 두 시험 다 이제 표준 점수 최고점이 되게 높은 좀 불국어라는 얘기를 들었던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쉽다는 것만으로 난도가 약간 감이 안 잡히는데 혹시 작년 9월 모평하고도 비교가 가능할까요? 이게 응시 집단의 특성이 달라서 사실 명확하게 그냥 단선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시험의 그냥 절대적인 난이도로만 비교를 한다면 그 작년 9월 모의평가랑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살짝 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추가 질의 없으실까요? 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요. 이것으로 국어 영역 출제 영향 분석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학 영역의 출제 영향 분석 결과 발표는 오후 12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5 학년도 9월 모의평가 브리핑을 통해 국어 출제 경향과 총평 들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못 보고 있겠죠. 그래서 국어 시험을 끝내고 지금쯤이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텐데요.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을 대신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가장 발빠른 정보는 EBS에서 신속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BS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국어 출제 경향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입니다. EBS 국어 강사 김철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신여고 국어 교사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수능 특강 독서나 EBS 파이널 또 집필에 참여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EBS 국어 강사 남궁민 선생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도 수험생들과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와부고등학교 남궁민입니다. 네, 수능의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9월 모의평가, 국어는 이미 끝났지만 남은 시험이 계속해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국어를 잘 마친 친구들, 남은 시험도 끝까지 잘 마무리하라고 응원의 멘트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못 보지만 나중에 선생님들의 격려 다 찾아보거든요. 김철애 선생님 먼저. 네, 여러분 먼저 자신감 갖길 바라고요. 우리 하루하루 애쓰고 있습니다. 그 애쓰고 있는 만큼 반드시 우리 좋은 결실 맺을 거니까요. 여러분 하루하루 그 힘들 끝까지 파이팅하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네, 남궁민 선생님. 네, 연습 게임입니다. 쉬웠든 어려웠든 간에 욕심만큼 또 자기의 희망과 포부만큼 성적 못 받았더라도 절대 낙담하지 말고 수능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두 분의 선생님과 지금부터 함께 해볼 텐데요. 1부 국어부터 2부 수학, 3부 영어까지
국어, 수학, 영어 등 영역별 출제 경향 분석은 물론이고요. 남은 대입 준비 전략까지 총 3부에 걸쳐서 EBS 1TV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9월 모의평가 분석 1부 국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세종시에서 한병원 선생님이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의 출제 경향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나요? 네,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난도가 이제 다소 낮아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수능에 비해서도 작년 수능에 비해서도 이제 좀 낮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제 기조는 유지가 이제 됐다고 보이고요. 그에 따라 몇몇 문항들이 까다로웠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학생들의 그런 추론적인 사고 능력이라든가 그런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라든가 고급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항들을 이제 잘 체크를 해서 이제 이후에 학습에 반영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 이제 연계 작품 수가 이제 좀 줄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연계 밀도는 또 이제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대비도 잘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번 시험이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연계 작품 수는 줄더라도 밀도가 높아져서 오히려 체감상 더 연계가 된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들이 문제를 사실 미리 받아보지를 못하시고 이렇게 끝나고 막 이렇게 급하게 보시긴 했는데 꼼꼼히 못 보셨지만 시험 전에는 국어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이 있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쉬웠다고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서 그냥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시피 작년 수능이나 이번 6월 모평 같은 경우가요. 대체 난도가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난도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표준 점수 최고점인데요. 그게 이제 작년 수능이 150점이었고 그다음에 이번 6월 모의평가가 148점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그에 비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번에는 예상하기를 조금 그 표준 점수 최고점을 내려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느끼는 데에는 지금 언급되듯이 정답의 표지 같은 것들을 선지에다가 좀 뚜렷하게 노출을 하는 그런 문항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보기 안에 지문을 이해하는데 준거가 될 만한 명시적인 정보 같은 것들을 준 문항들이 있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조금 유리하게 수험생들에게는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답이 비교적 눈에 좀 잘 들어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 표점 최고점이 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되면서 최상위권인 N수생의 유입이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 유지가 그만큼 중요해졌는데 변별력 측면에서는 어땠을까요? 네, 독서에서도 변별력을 이제 잃지 않기 위해서 기술 세트 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문항이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브리핑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1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사고 과정을 좀 복잡하게 수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항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이런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문항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뭐 독서에서 16번 같은 문항도 그 관점과 관련해서 또 깊이 있는 사고를 논리적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난도가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문학에서도 이제 25번 같은 경우가 이제 까다로웠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문항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근데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항이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바탕이 연계에 있다라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 모의평가나 이제 수능에서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변별력 있는 문항일수록 그런 연계되는 그런 개념이나 그런 견해 주장이나 그런 작품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우리가 또 꼭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연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어의 경우 EBS 연계율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남궁민 선생님. 네, 뭐 정해져 있습니다. 50% 이상이고 국어의 경우는 51.1%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연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것은 지문이 몇 개 중에 몇 개가 연계되느냐 이거거든요. 독서가 지금 3개가 연계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문학의 경우에는
4개의 세트 가운데 이제 이거 4개 세트를 구성하는 작품 총수가 몇 개냐가 중요한데요. 6개 작품으로 출제된 전체 중에서 4개의 작품이 연계 출제됐던 6월 모평은 굉장히 연계 정도가 높았죠. 이번에는 8개 작품이 4개의 세트를 구성했는데 그 중에서 3개의 작품이 연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6분의 4보다는 8분의 3이 줄어들었다고는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대 소설 지문이 뭐 다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고전 시가 호화곡이라는 것도 수능 특강의 지문이 그대로였고요. 현대시 물론이고요. 그래서 작품 수가 좀 많고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인지적 부담을 느낄 수는 있는데 연계 교재를 철저히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연계의 어떤 밀도나 정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 그런 연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학적으로만 봤을 때는 8분의 3이지만 그 3이 좀 진하게 보이는 3이었다. 네. 약간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국어 영역에 대해서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9월 모의평가가 수험생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EBS에서 특별 생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남은 기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생방송을 앞두고 리허설을 했죠. 저는 사실 지금보다도 앞선, 어제도 저는 이제 리허설을 한번 했는데 앞선 리허설이 더 떨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리허설을 한번 거치고 나니까 지금 훨씬 좀 안정감 있게 이런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리허설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체감을 하게 됐는데요. 이 9월 모의평가가 바로 2025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리허설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가 어떤 시험이고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 시험 직전에 치르는 평가원이 출제하는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월 모의 평가는 진짜 전국의 모든 수험생과 뭐 교사들이 이제 다 주목하는 그런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작년 국어 같은 경우를 보면요, 9월 모평하고 본수능하고의 어떤 문학의 경우라면 지문의 구성 방식이라든지 난도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6월보다 9월이 작년에는 더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최종적으로 사실 물론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10월 학평이 한 번 더 남아있긴 합니다만 평가원에서 치르는 마지막 연습 게임 그리고 실전과 제일 가까운 또 특히 EBS 연계를 얼마나 체감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고 그런 게 이제 9월 모의평가의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수능을 치르기로 결심한 N수생들이 유입되는 경우 수가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수능하고 어떤 평가에 응하는 그 수험생 집단의 유사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을 보기로 마음을 먹은 학생들이라면 이번 9월 모평 정도는 같이 응시를 하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험생 집단이 동일해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예상대로 의대 증원의 여파로 N수생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또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요? 네, 지금 뭐 9월 모의평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N수생들 중에서 이제 특히 의대 증원 같은 이슈가 있으니까요. 수능을 봐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재수를 생각하고 N수를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학생들이라도 짧게 빠르게 단기 코스로 수능 특강 같은 거 빠르게 훑어본 다음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수험생 집단의 유사성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9월 모의평가가 지금 사실 그 난이도나 또 그다음에 문항의 국어의 경우는 지문의 구성 방식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평가원이 6월과는 다른 방식을 조금 시도를 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6월의 방식과 9월의 방식 중에 수험생들이 이제 어떤 반응률, 정답률 같은 것들을 보이는지를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측정하는 그런 시험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정표, 그다음에 이정표. 가늠자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 표현이라고 하면 이제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학습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늠자라고 한다면 진단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나의 실력이 어떤 실력인지, 뭐 어떤 것을 실수를 이제 많이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와 특징을 갖고 있겠습니다.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걸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번 9월 모의평가가 2022학년도 수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이 모의평가가 수능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원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학생의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평가원 측면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평가원은 기존에 이 모의평가 출제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 육모랑 구모 중에 어느 하나는 좀 쉽고 상대적으로 어느 하나는 조금 어렵게 이제 출제가 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의 수능을 어떻게 이제 출제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정한다라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학생의 측면에서는 이 모의평가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심적인 자신감도 그렇고 학습 계획도 그렇고 이후에 학습하는데 이제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9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수능의 출제 방향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험지를 꼼꼼히 보실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긴 했지만 남궁민 선생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근데 뭐 문학의 경우라면 지금 6월과 9월의 지문 구성과 작품 수가 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어느 한쪽으로 그대로 따를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 제3의 방식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유사성이 높은 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지문 그 자체가 그대로 수록되는 그 지문의 구성을 보이는 그런 세트들에서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그 연습 같은 것들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수능이 어떤 구성, 문학 구성, 지문 구성을 보인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그 원활하게 대비해서 자기 목표를 이루는데 좀 그 덜 도움이 될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6월과 9월에 어떤 채점 결과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 뭐 그런 얘기처럼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반복 속의 변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수능에 늘 항상 반복되는 패턴, 안정적인 패턴 위에다가 변화를 얻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독서나 문학이나 화작이나 언매 그 각 영역마다 안정적으로 6월, 9월 또 이전 수능에 보여주던 그런 패턴들이 반복되면서 6월, 9월에서 특이한 사항들을 수능에 출제에다 반영하는 방식이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패턴의 파악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졸업생들과 함께 보는 시험이기도 하고 출제 범위와 출제 경향이 수능과 가장 비슷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수능 시험에 대한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 9월 모의평가를 수능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김철일 선생님. 네,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것은요. 먼저 이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해서 이제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제 경향 파악하기입니다. 먼저 이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시험 본 다음에 그냥 그 시험 본 것 자체를 기억해서 잊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다시금 새 시험지를 뽑아도 좋습니다. 하나하나 다시금 한번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각 세트별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내가 잘 못 읽었는지, 어떤 문항을 풀 때 잘 생각을 못 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약점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학습을 이후의 학습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수능에 어떻게 출제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연계 방법, 그다음에 지문의 패턴,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경향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출제되는 건지 이렇게 출제되는 거구나를 알고 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와 유사한 것들이 있다면 중요하게 여겨야죠. 그런 학습을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남궁민 선생님. 네, 9월 모의평가 관련해서 점검해야 될 포인트를 질문 몇 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로 EBS 연계 효과를 진짜로 자기가 실감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를 푸는 시간은 충분했는지. 그럼 세 번째,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이번 시험에도 그대로 유지가 됐는지. 그럼 네 번째, 그동안 자기가 특별히 애쓴 분야가 있다면 거기에서 성과가 있었는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1교시 국어이다 보니까 이제 치르고 난 다음에 2교시부터 시험에
너무 들뜨게 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위축된다든지 이런 영향을 혹시나 받진 않았는지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 1번하고 5번 질문에 대해서만 잠깐 보충 설명을 하자면 EBS 연계 효과를 실감했는가 같은 거에 예를 들면 현대 소설에 오늘 그 날개와 수갑이라는 윤은길의 소설이 나왔는데 지문을 딱 보는 순간 연계교재에서 열심히 공부해 놓은 학생이라면 이거 뭐야 통째로 안 읽어도 되네 이런 걸 바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것은 수능에 만약 그렇게 또 이번처럼 뚜렷하게 소설 지문이 대목마저 연계가 똑같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시간 절약에도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자신감도 훨씬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거 확인 꼭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에 그 국어가 이후에 2교시부터의 시험에 영향을 줬는지 체크해 보라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잘 봤다거나 못 봤다거나 1교시가 나중에 다음 2교시부터 시험에 절대 영향을 주지 않도록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음처럼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꾸준히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잠시 후 본격적으로 9월 모의평가 이후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수험생 응원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Put the dreams in my backpack. EBS in my backpack. Give it up for me. Light it up to me with your EBS. Yeah. 푸른 아침 날 재촉하는 알람 시계 커튼 너머 햇살이 얄밉게 날 반겨줄 때에 내 책 가방엔 가족들이 건 기대와 내 책 가방엔 내 문제들로만 가득해. 그 기분 나도 뭔지 알고 있어. 그래 너가 짊어진 부담감을 알고 있어. 널책 가방엔 빛나는 이별을 담을게. yeah. 널책 가방엔 그 꿈이 가득해. 괜찮아. 그래 가끔은 널 희망 그려도 돼. 괜찮아. 짊어진 부담감은 털어놔도 돼. 가득하고 싶어. 네가 맨 책가방 속 너의 꿈들. 나는 너의 내일을 원해. Put the dreams in your backpack. Put the dreams in my backpack. EBS in my backpack. 마셔 또 악서 부푼 기대는 사칠뿐 그래도 완셔 비가 번쩍 빛나겠어 무지개 빛깔 펜촉 진짜 내 꿈을 빈칸했어 내 책 가방에 매책 가는 게 fresh say that put the dreams in my backpack 그 기분 나도 뭔지 알고 있어. 그래 너가 짊어진 부담감을 알고 있어. 널책 가방엔 빛나는 이별을 담을게. yeah. 널책 가방엔 그 꿈이 가득해. 괜찮아. 그래 가끔은 널 희망 그려도 돼. 괜찮아. 짊어진 부담감은 털어놔도 돼. 가득하고 싶어. 네가 맨 책가방 속 너의 꿈들. 나는 너의 내일을 원해. Put the dreams in your backpack. Put the dreams in my backpack. EBS in my backpack. Give it up for me, light it up to me. 다시 하나 둘 셋 넷. Put the dreams in my backpack. EBS in my backpack. Give it up for me, light it up to me. 외쳐 EBS, yeah. 네, EBS 선생님들의 신나는 응원 영상 함께 보시고 왔습니다. 자, 9월 모의평가 성적이 만약에 잘 나왔다면 그 자신감을 쭉 이어가면 되겠고요. 조금 지대에 못 미쳤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지금부터 남은 기간 잘 보완하면 되니까요. 우리 수험생들이 내일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그러면 두 분 지금 국어 선생님이시니까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수능까지 남은 기간에 국어 공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핵심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국어학습의 본질을 잊지 않는 공부를 하자라는 것 하나고요. 그다음에 수능 연계를
성적 향상의 이제 디딤돌로 삼는 공부를 하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실전 능력을 기르는 공부를 하자라는 것인데요. 이제 먼저 학습의 본질을 잊지 말자라는 것은 학습의 본질은 독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즉 읽고 생각하는 능력인데 우리가 조급하면 그 읽고 생각하는 거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그냥 답을 고르는 데만 치우친 그런 공부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을수록 그런 읽고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꼭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능 연계에 대해서 또 앞서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구모에 보면 문학 같은 경우에 이제 지문이 이렇게 거의 통째로 이제 나왔다라는 건 밀도가 높아진 거거든요. 근데 독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출제 요소인 개념이나 원리에 관한 그런 정보가 연계가 꼭 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핵심 출제 요소가 연계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 연계는 성적을 올리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 연계에 대한 대비를 정말 철저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전 능력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시간 안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시간 안배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가 않은데요. 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30분 정도, 독서는 30에서 35분 정도, 선택 과목은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좀 기준으로 삼아서 각 영역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체크를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한, 빨리 읽고 풀기 위한 이제 연습을 해야 될 텐데요. 이때 유의해야 될 것은 어려운 것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우리 그 시간 안배 잘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네, 남궁민 선생님도 국어 공부 핵심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저도 뭐 세 가지 비슷한데요. 우선 강점은 굳히기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기 약점은 채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EBS 연계 교재 철저하게 완벽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것하고요. 세 번째는 풀이 순서 이제 확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 관리하는 연습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중간에 연계 교재 완벽하게 정리하는 방법 가운데서 독서는요. 이제 출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주요 핵심 개념이고요. 문학은요. 연계 교재를 정리할 때 시의 경우에는 태도, 정서, 시어와 식구의 의미, 그리고 기능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소설의 경우에는 갈등, 사건, 심리, 서술상 특징 위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 남은 수험 생활도 모두 건강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요. 함께 해주신 김철회 남궁민 선생님 고맙습니다. 또 이게 끝이 아니죠. 잠시 후 12시 10분부터는 9월 모의평가 분석 2부 수학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6시 30분부터 EBS I에서는 9월 모평 영역별 경향 분석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EBS는 수능 전문 강사진이 총출동해서 가장 빠른 해설 강의를 제공하고 정확도 높은 등급컷과 성적 분석 등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까지 EBS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1부 국어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